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가가 굉장히 위험해졌죠? 따라서 내 아파트는 안전할까요? 그래요.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 뭐 철도, 도로, 기업 입주, 개발 이슈 등등 있겠고, 뭐 수요 공급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요.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다라고 또 봐야 되겠죠. 이런 대전제를 깔고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요. 그렇죠. 뭐 아파트를 산다는 거, 빌라를 산다는 거, 뭐 부동산을 산다는 거 다 그림의 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돈이 잘 돌아야 되겠죠. 뭐 돈이 돈을 벌고 또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즉 경제가 잘 돌아간다, 먹고 살만하다라고 할 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 잘 돌지가 않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라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면 집값 또한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2020년 2,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2%였죠.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 얼마나 뭐 급등했습니까? 뭐 또 물론 그래요. 작년 초에 3월 달에 주식은 폭락을 했죠. 폭락했다가 또 급등을 했고 그 대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큰 폭락 없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 뭐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주식하고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원인이야 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폈죠.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 즉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본다면 먹고 살만하고 경기가 좋아, 경제가 잘 돌아가 요럴 경우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가 않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주식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요. 이러하니 이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전 세계적인 이제 석학들이 거품이 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따라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업자들의 현실을 한번 바라다 볼까요? 마포 호프집, 여수의 치킨집, 평택의 노래방 사장님들 등등 뭐 벼랑 끝에 놓인 사장님들이 일단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큰일이죠.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는 이제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골목 상권에서 2021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 응당률인데요. 무려 78.5%가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순이익은요 73.5%가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영업자분들의 앞으로 뭐 폐업을 할 생각을 40%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폐업을 생각하는 이유로 본다면 가장 많은 45%가 매출액이 감소가 되니까 폐업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등 해서 고정비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부담,
또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거죠. 또한 대출 부분에서 좀 놓고 보면 지금까지 2021년 8월 달까지 기업 대출 규모가 1435조 8천억이라는데요. 이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923조 2100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0.25% 이자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자영업자들은 2조 3천억에 대한 이자가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올 11월 달에 또다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신용대출을 지금 조이고 있고요. 대출 상한 유예 없이 대출금을 해소까지 한다면 와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대출이 됐던 뭐 기업 대출이 됐던 뭐 사업자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대출 상한 유예가 없이 그냥 대출금을 해소한다면 정말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분들의 도미노 폐업,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제일 먼저 상가의 몰락부터 다가오겠죠. 이건 뭐 말씀드리나 마나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40%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폐업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 또 다른 세입자를 집어넣지 못할 경우 월세가 안 들어오고 은행 이자는 납부해야 되지. 따라서 상가 경매를 당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8월 달에 뭐 업무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매 진행 건수가 1805건인데요. 저번 달, 즉 7월 달 대비해서 8.1%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달 대비해서는 이제 7.2%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상가 부분에 경매 나오는 진행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죠. 아니 상가 주인들도 이렇게 망하는 시점인데 상가를 빌려서 월세를 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냐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파트 시장 또한 조심해야 되겠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전셋집이라면 전세 내놓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의 평수를 줄이고 전세금을 줄여서 이사를 갖거나 뭐 하거나 뭐 한다는 얘기겠죠. 또한 월세집에 산다면 심지어 월세 보증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월세라도 줄이기 위해서 월세 집이라도 내놓는 경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집이라면 내 아파트라면 당연히 뭐 집 파는 것부터 집 내놓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외환위기 때도 그러했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개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역시 자기 집부터 내놓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이제는요. 남들 투자한다고 다 같이 따라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분위기로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제가 뭐 예측한 대로 100%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우리가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너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타격이 다가올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폐업까지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4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도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기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러한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